박이나 이사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가가 되고자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 오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롭게 연재하는 작가들, 그다음 2차, 3차 연재를 준비한 작가들 보면 작가들도 생태계만큼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전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작가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럼 작가가 뭐니 물어보면 글 그림을 모두 다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장 많이 지망하는 거는 웹툰 작가, 그래서 글과 그림을 모두 다 그리는 웹툰 작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저희가 이제 스페셜리스트라는 용어로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스토리에 관심이 많고 콘티 연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영역까지 내가 잘 해보겠어. 그 다음에 난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드로잉 하는 게 좋으면 내 드로잉 작화 영역까지 해보겠어. 그 다음에 후반 작업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좋으면 컬러링과 후반 작업을 해보겠어.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재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재능을 가지고 웹툰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전체가 커지면서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을 하고, 아까 뭐 웹툰 PD, 웹툰 MD 뭐 이런 여러 직종, 심지어 웹툰 번역가, 여러 이런 직종들이 등장하면서 저희 웹툰 지망생 하는 학생들도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의 재능에 걸맞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로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이나 이사장의 말씀처럼 작가들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채윤 파트너님 볼 때는 지금 IT 기업에서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실험 모델에서의 가장 적합한 작가군은 어떤 작가일까요? 죄송하지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말씀 주시면. 질문이 좀 더 쉬워야 된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플랫폼과 만화경의 연재와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복지와 또 여러 가지 방식들, 연재 방식들이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으니까 다른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들보다는 만화경에 오는 작가들은 이런 작가군이 좀 저희가 희망하거나 다르다, 이런 작가가 있습니까? 사실 뭐 저희가 테크 회사라고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기술 뭐 전략이나 이런 방향보다도 사실은 그 모든 또 저희 회사의 기업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람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음식툰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저희는 가장 만화경에서 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기술 지원을 잘 해드릴 테니 작가님들께서는 좀 더 서사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무겁지 않게 그것들을 좀 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만화경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창작 툴은 기존의 다른 플랫폼에서 웹툰을 그리는 작가들보다는 더 빠른 시간 내에 쉽게 그릴 수 있는 툴도 개발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네. 아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거기 작가들한테 배민의 쿠폰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건 원고료 이외로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원고료랑 포함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난리 나겠습니다. 이제 작가들 만화경 작가를 하면 배민 쿠폰이 따로 나온답니다. 자, 우리 서봉광 대표님, 지금 협회장도 하고 계시지만 EBS 툰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동 대상의 웹툰 영역인데 그 시장에 대한 전망과 현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제가 어린이 웹툰 시장을 계속 새로 개척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다라고 얘기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진짜 박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 웹툰을 시작한 게 5년입니다. 네. 이 5년의 길은 정말 어둡고 외롭고 또 무서웠습니다. 네. 하지만 이 5년의 그 기나긴 터널을 잘 뚫고 온 결과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장은 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장르, 또 안정된 자리매김하는 장르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어서 이용을 하지 않았을 뿐 있으면 기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저는 어린이 컨텐츠, 가족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웹툰을 좋아하는 엄마 아빠들은 우리가 막 태어나서 이제 그 우리가 엔젤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4세부터 6세 아이들, 그 아이들도 웹툰을 보고 싶어 하니까 어른들 보는 웹툰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참 좋은 웹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누구나 부모들은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맞는 웹툰을, 아동 웹툰을 개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도 지금 EBS라는 플랫폼을 만나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시는 모양 같은데,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에이전시 입장에서의 황남영 대표님은 아동 유아 이 웹툰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십니까? 저희 회사는 그쪽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저렇게 대답하네 또. 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까? 근데 뭐 저기 네. EBS 툰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 봅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전문 분야 아니기 잘 모르는데 무궁무진하다. 아, 네. 그러면 황남영 대표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전시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예전에 서울문화사, 대원, 학산 뭐 이런 식의 기존의 만화 잡지사에서 프로듀싱이나 편집인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회사를 창립하시고 진행하면서 기존의 잡지사에서 일을 배우셨던 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지금 가장 에이전시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웹툰 PD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웹툰을 좋아하시는 독자들과 학생들에게 웹툰 PD가 되려면 이런 건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이 좀 해주시죠. 같이 뭐 연관된 부분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출판사, 뭐 서울문화사 IQ점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뭐 어쨌든 이 웹툰 산업에서 도움을 받은 건 어쨌든 작가 네트워크이고, 어쨌든 그런 작품에 대한 프로듀싱을 이제 뭐 체계적으로 좀 배울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웹툰 PD가 저는 되기 위해서 저희 신입 PD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만화에 대한 이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만화를 일단 좋아해야 되고, 작가하고 어떤 작품 프로듀싱을 할 때 그 작가보다 만화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기본 지식이 뛰어나야만 작가를 리딩할 수 있고 작가를 또 프로듀싱할 수 있는 기본 그런 재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저기 PD를 뽑을 때 어쨌든 여러 이제 기질을 가진 여러 장르를 다 좋아하는 어떤 작가분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작가분들의 숨어 있는 재능들을 또 이끌어내야 되고, 거기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좀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좀 이왕이면 좀 그런 언어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단 미디어도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영어 잘하는 PD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웹툰 가이드 강태진 대표님, 지금 현재까지는 웹툰 가이드는 국내 도메스틱 시장에 대한 데이터만 크롤링했었습니다. 해외 시장의 크롤링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그 라인 웹툰이라든지 뭐 피코마라든지 그 한국 웹툰이 이렇게 진출한 주요 국가들의 한국계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웹툰 TV가 있으니까 웹툰 불법 복제의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건 뭐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서버를 구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불법 복제가. 네네. 그래서 뭐 불법 복제의 수준이 뭐 국내 이제 그 웹툰 플랫폼 국내 작품을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이런 경우가 한 전체 검색된 거의 반이라고 한다면 한 반 정도는 그 다양한 언어, 뭐 태국어, 아하. 아랍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뭐 러시아어까지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그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그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뭐 그걸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웹툰의 미래 잠재력을 이게 갉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IT 기술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접근 방식 혹은 행정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인 차단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컸던 그 망가 그 불법 사이트가 차단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내려가던 출판 만화 산업이 다시 약간의 상승을 네, 보인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웹툰 불법 복제 부분도 이제 꾸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아마 이런 웹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국내 통계를 계속 모니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복제 시장에 대한
탄력적인 이동 상태, 변형 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별로 그런 불복제가 어떻게 만연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가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강태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채윤 파트장님 지금 만화경이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서 이렇게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기술도 개발 중입니까?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노력이고요. 당연히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불법 복제를 하고 싶어도 웹툰은 그냥 돈 내고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될까요? 내년쯤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정화수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도 전체 시장의 한 절반 정도가 불복제 때문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수사와 온라인 시장에서의 IT 기술 개발이 아마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원하고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이나 이사장님께서 웹툰의 생태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디바이스로 웹툰의 주요 매체의 미디어 환경이 바뀐다면 또 다른 창작 환경과 또 다른 수요 환경도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교육 웹툰, EBS 툰 말씀하셔서 굉장히 그 서봉강 회장님이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이 어린이용 교육 웹툰이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생태계에 그 EBS 툰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그 네이버에 연재했었던 노치마 정신줄을 IP를 가지고 활용해서 웹툰 에듀라는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 베타 테스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이 다양한 시도들이 새로운 웹툰 생태계의 제3지대들을 만들어내면서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바이스가 바뀌면 분명히 상황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제 뒷부분에 잠깐 써놨었는데 오늘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실감형이라는 그런 디바이스가 구체화된다면 그때 돼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또 어떤 새로운 매체성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매체성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웹툰 생태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변하는 트렌드, 또 글로벌화되고 있는 다양한 현황과 기술에 대한 실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제1섹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이나 부회장님, 서봉강 회장님, 황남영 대표님, 강태진 대표님, 이채윤 파트너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